안녕하세요. 한류일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해외 반응은 근데 서울에서도 이런 거 자주 보나? 자신 있네. 요즘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한국 영화 드라마가 재조명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유독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입니다. 2003년 4월 25일에 개봉하여 52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스릴러 장르 영화에서 10년 동안 역대 흥행 1위의 기록을 세웠으며 10년 뒤 숨바꼭질에 의해 이 기록이 깨지지만 그 평가는 살인의 추억보다는 못했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잊혀져 가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외국인들에게 영화 팬들을 중심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박형규를 지목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물증인 미국에서 보내온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서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영화는 1986년 경기도 화성군에서 일어난 세간의 사건을 각색한 영화이며 밥은 먹고 다니냐? 향수기 예쁘지 등의 유행어를 남겼으며 봉준호는 살인의 추억으로 큰 명성을 얻고 이후 괴물, 마더, 기생충으로 연이은 흥행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감독으로 자리 잡게 되고 2021년 현재까지도 4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 가장 높은 관객 수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 반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너무 사람이 무서워서 이거 여자가 보면 한달은 밤길을 못 거둘 정도로 정말 무서워. 실제 사건이 모델이라고 하니까 더욱 현장감이 있어. 라스트는 리얼한 소름이고 끝까지 김 빠지지 않는 영화. 이 새끼들아. 감식관도 안 하고 이거 완전 개판이야. 야, 임마 이거 무슨 얘기야?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나 해결되지 않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기반으로 그려진 크라임 서스펜스. 늘 그렇듯 한국 서스펜스의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격렬한 스토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만 뜻밖의 라스트의 전개에는 경악이 느껴졌습니다. 이 작품의 30년 후를 그리고 있는 영화 반드시 잡는다의 감상도 기대됩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잔인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작품. 결국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미궁에 빠졌다. 허탈함과 씁쓸함이 대단했다. 박형규는 DNA 감정으로 억울하게 풀려났는데 마지막 그 표정은 무엇이었을까? 범인인지 아닌지 어느 쪽으로도 잡힐 듯한 임팩트 있는 연출이었다고 생각한다. 현실의 사건에서는 바로 2년 전에 진범이 판명되었다고 한다. 왜 지금까지 특정할 수 없었을까? 어쨌든 진범이 밝혀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재미있다. 기생충을 봤을 때는 질 높은 헐리우드 영화 같구나라고 느꼈는데 이 영화는 같은 감독이 찍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완전히 다른 영화였다. 뭔가 큐어를 처음 봤을 때랑 비슷한 느낌. 사전 정보 없이 보았기 때문에 라는 것도 조금 있었지만 실제 사건도 조사해서 납득이 가는 경우가 많았어. 이후 기생충 같은 스펙타클한 영화도 찍고 굉장하네. 트라우마신이 있었어요. 밤의 바시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정말 너무 무서워. 절대로 이제 밤길을 혼자 걷는 거는 절대로 안 할래요. 특히 박 근처는 절대 안 해. 그렇지만 집 바로 옆이 밭인데 정말 무서워요. 한국 영화에서 첫 서스펜스. 음향의 사용법이라던가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능숙해서 빨려 들어갔어. 장애인 차별이라든가 한국 경찰의 폭력이니 하는 사회 풍자를 자연스럽게 섞어가면서 영화로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황금빛 벼이삭의 물결. 여러 사람의 눈, 몸속까지 흥건히 스며드는 체액 같은 비. 반창고를 떼어내는 씬이 정말 슬펐다. 이제는 기생충 감독으로 유명해진 봉준호 감독 작품. 개인적으로는 마더와 이번 작품이 감독의 대표작이라는 인상이다. 한국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서스펜스로 솔직히 결말은 줄거리로부터 반 읽을 수 있는 타입의 영화.
무엇보다 송강호 형사의 표정과 눈빛 연기가 대단하다. 라스트의 그 씬부터는 표현하기 어려운 표정이 머리에 남을 정도로 인상 깊은 컷이었다. 아, 우시네. 비상사태부터 날리고 정보가 있을길래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밤에요. 오늘 밤에 당장 터지고 맙니다. 밤길 그런 곳에 왜 혼자서 걸으려고 해? 내 머리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어서 봉준호 감독의 의도를 읽은 고차를 읽고 나서야 와 그런 것이었군요가 되었습니다. 대단하네, 정말 대단하네, 진짜 좋다. 출연자와 카메라 시선으로 눈이 마주치면 두근거리지. 알고는 있었지만 연출 기술에 감쪽같이 빠져든다. 현실 사회에서는 2020년의 옥중에서 DNA 등록에 의해 범인이 체포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야기의 전반부는 현지 박 형사의 증거 조작, 폭력에 의한 자백 강요와 한심한 수사. 지금까지 냉정했던 서 형사가 감정을 드러내놓고 용의자에게 덤벼드는 상황이 경찰 측도 수사의 한계에 가까운 상태였음을 보여줘서 보고만 있어도 나도 가슴이 뜨거워졌다.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2조각, 3조각, 15초요. 4조각, 5, 6, 7, 8! 하지 마! 무참한 살인 현장의 씬이 몇 개인가 있고 실제의 사건에 대한 감독의 분노가 전해져 오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용의자를 걷어차고 있던 부하가 결과적으로 저렇게 된 것은 너의 악행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감독이 범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라고 생각했다. 명작이에요. 일본 제목이 조금 무섭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았다. 처음에는 의외로 쾌활한 느낌이었는데 점점 더 수수께끼가 풀리면서 한층 더 수수께끼가 깊어지고 수사와 평행에서 일어나는 괴사건이라든지 엄청나게 무섭다. 분위기는 세븐처럼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영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짙어져 간다.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지? 봉준호 감독의 광기를 느꼈다. 송강호는 시골 형사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잘 나더라고요. 도시 형사인 김상경과의 대비가 좋았어요. 열혈 난폭한 송강호와 쿨하고 지적인 김상균입니다만 라스트에 그것이 조금 반대되는 것도 이 영화의 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누아르에 빠지게 된 계기의 영화. 봉준호 감독의 작품인데 기생충보다 더 좋다. 예측 불가능의 전개로 복선으로부터의 라스트는 충격적이네요. 당시에 한국을 얼마나 재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잖아? 횡포와 부실, 초동수사의 미비를 비롯해 수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수사 따위는 하고 있지 않다. 관객도 송강호와 마찬가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과 절망감을 느낀다. 라스트 씬이 너무 대단하고 한국 영화에서 묘사되는 살인사건의 음습함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풀숲에서 태클은 위험해. 최근 한국의 군복무에 관한 드라마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용의자가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생각과 영화 전체에서 수사는 끝나도 어둠에 휩쓸려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느낀다. 이번 작품에서는 진범이라는 부분보다 경찰이 이놈이 수상하다. 범인이 틀림없다라는 사고로부터 범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묘사가 인상적.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이라고 하면서 진범을 놓아준다니 너무 무섭다. 개봉 당시에는 아직 범인을 몰랐기 때문에 미제 사건 이야기인가 했더니 용의자를 무식하게 때리기도 하고 자백도 강요하고 한국 경찰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경찰이 너무 머리가 나빠서 중간에 보지 말까 했는데 라스트가 충격이라서 정말 잘 봤다고 생각했어. 감독이 그 장면을 찍은 의도를 알면 라스트 씬은 더 잊을 수 없다. 내 눈을 똑바로 봐라. 그런데 수사가 너무 횡포스럽다. 일본 경찰도 옛날에는 이랬을까? 자백과 강요와 권력 휘두르기 수사, 폭력은 당연하고 이런 게 정말 있었나요? DNA 감정의 기술 부족 등의 시대 배경을 제외해도 범인에게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 버리는 묘사는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 실제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드라마 갑동이를 보기 전에 먼저 봐두려고 시청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했더니 드라마 시그널에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회가 있었다고 하네요. 도중에 눈을 돌리고 싶어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라스트에 가서는 용의자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분 나쁜 점이 대단했다. 이 실제 사건을 해결하지 않은 시점에서 영화화하는 것도 놀랍고 한국 영화는 배우들이 정말로 대단하네요.
이상 한류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